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수요일 아침 여러분들 기다리시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주불리 김병주입니다. 네. 네, 아유 뭐 어제도 밤늦게까지 방송에 네, 나오시고 오늘 또 아침에 오마이 TV 나오시고 네, 바쁘십니다. 네. 어제 예. MBC 100분 토론에 저녁에 나갔다가 음. 왔습니다. 아무래도 네. 남북 관계가 네. 너무나 안 좋아지고 있고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다 보니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고 네, 또 어떤 마음가짐을 갖고 있어야 되는지 여러 가지 국민들이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기저기 뭐 방송을 통해서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신데 참 어떻게 보면은 새해 들어서 2024년 안보가 너무나 위험하고 우려가 네.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백령도 연평도에서 우리 군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북한이 먼저 사격에 나서다 보니까 우리도 대응을 했는데 이 상황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아주 위기로 치달리는 것 같아서 상당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신정 그 새해 벽두부터 지금 긴장이 고조되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네. 일어나고 있죠. NLL 이북 7km 지점에 북한에서 포사격 훈련을 했고요. 거기 한 200발 사격한 걸로 네. 첫날은 그랬는데 음. 연이어서 4일 정도 이렇게 사격 훈련을 했고 우리도 거기에 따른 맞대응을 첫날 400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는 원래 9.19 군사합의에 의하면 완충구역으로 돼서 사격 금지 구역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저는 서막에 불과하다고 봐요. 시작에 불과한 것이죠. 앞으로 북한은 더욱 더 긴장을 고조시키고 네. 여러 가지 도발을 획책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를 들면은 무인기 침투라든가 사이버 공격, 성동격 서식 어떤 도발, 다양한 도발이 예상이 되고 특히 3월에는 우리 군의 대규모 연합 훈련이 계획되어 있는데 네. 북한은 이럴 때 맞대응 차원에서 또 도발 수위를 높여서 무력 충돌까지 비화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이제 위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네. 현 윤석열 정부에서 그런 위기 관리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네. 위기 관리를 잘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더 걱정이 된다는 것인데 네, 네, 이번에 남북 간의 이제 포사격 네. 이렇게 이제 사격 훈련을 하다 보니까 접경 지역 주민들이 뭐 대피도 하고 네. 이런 일도 있었는데 뭐 대피가 늦었다는 일각의 지적도 있는 것이고 접경 지역 주민들이 제일 불안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럼요. 지금 이렇게 긴장이 고조되고 또 위기가 오면은 가장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게 돌아오고 특히 적경지대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생업에도 지장이 가고 네. 또 대단히 불안함을 느끼는 거죠. 5일날 북한이 포사격 200발 했을 때 오후에 군에서 대응 사격하면서 네. 연평도, 백령도 주민을 대피령을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오후에는 어떻겠습니까? 생업을 다 포기하고 그렇죠. 대피를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예. 또 연이어서 계속 북한에서 포탄을 사격을 하는 연습을 하니까 멀리서 포성은 들리는 거거든요. 연평도 정도면은 그 반대편 북한 땅이 가까워서 그러니까 주민들이 대단히 불안해하고 있는 거죠. 특히 이번 대응을 하면서 우리 군이 오락가락하면서 대응을 잘 못했어요. 그것이 또 주민 불안을 키우지 않았나 싶은데 네. 왜 그런가 하면은 오전에 5일날 오전에 북한에서 한 200발 정도 사격 훈련을 했는데 네. NLL 이남으로 넘어온 것이 아니라 이북 한 7km 지점 너머에 사격 훈련을 했다고 사격을 한 것이죠. 네. 9.19 군사합의 전에는 연평도나 백령도나 그 한국군도 그렇고 북한도 그렇고 포사격을 바다에다 연습 훈련을 해요. 그럼 우리 군은 NLL 이남 지역에 사격하는 거고 북한은 NLL 이북 지역 수역에다 사격을 했죠.
그럴 경우는 주민들에게 통보하고 이런 훈련이 있다 또는 이렇게 된다 알려주고 대피는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은 뭐 북한 수역에 사격하는데 굳이 우리가 대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5일날 북한이 사격할 때 대피령은 안 내렸는데 네. 오히려 우리가 대응 사격한다고 NL 이남 지역에 400발 사격했잖아요. 그런 셈이네요. 사격하는데 북한이 맞대응할 것 같아서 뭐 대피령을 내렸다. 그리고 그다음 2일차, 3일차 북한이 포사격을 했을 때는 대피령을 안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락가락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날은 좀 위기를 좀 부추기려고 했던 측면도 우리 그 군에서 있었던 것 같고, 네. 또는 우왕좌왕했던 그런 것들이 문제라고 보여지는 거죠. 우왕좌왕했다. 그러니까 제대로 이제 대응이 안 됐고 네.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불안한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대로 될 것 말씀하셨는데. 같으면은 네. 오전에 북한이 포사격을 NL 이북 지역 할 때 주민들은 멀리서 포성을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방송을 통해서, 왜냐하면 6년 만에 처음 대규모 이런 포사격 훈련을 하니까 무슨 상황인지. 무슨 상황인지 방송과 또는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북한에서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면서 어디에 사격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불안해하지 말고 그 군은 감시하고 있다. 뭐 이런 걸 알려주고 네. 오후에 이제 우리가 또 대응 사격 측면에서 했잖아요. 그럴 때 미리 또 알려주고 그럴 정도는 해야 되는데 첫날은 과잉한 거고 잘못한 거고 네. 둘째 날, 셋째 날은 또 통보도 잘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연평도, 백령도 주민들께서 더 불안해하고 일부 방송에 보니까 일부 주민들께서는 빨리 인천이나 이런 육지로 나와서 살고 싶다 이렇게 호소하시는 분 인터뷰도 그렇죠. 봤거든요. 네, 13년 전에 연평도 이제 포격. 네. 그때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 있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가 이제 그래서 평화로 가는 길목에서 이제 평화로 계속 네.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9.19 군사합의가 사실상 무력화되는 네. 이런 일까지 벌어지다 보니까 너무나 불안하실 것 같고, 그리고 지금 BBC 코리아 이제 보도를 보면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지난 3일 BBC 코리아의 전화 인터뷰에서 우리 이제 4월 총선 앞두고 북한이 군사 도발을 하거나 한국을 겨냥한 테러를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 군 당국의 철저한 대비를 강조했다라고 얘기를 했던데, 글쎄요, 이게 좀 오히려 더 이제 불안해지게 하는 그런 발언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3월 달 저도 그때는 무력 충돌까지 가지 않겠나 우려를 해요. 두 가지 측면인데 네. 실질적으로 그때 한미 연합 훈련이 대규모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총선이 있으니까 북한이 이럴 때 수위를 높여서 여러 가지를 획책하지 않겠나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현재 우리 사항들을 보면은 현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는 네. 위기 관리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위기 관리를 하지 위기 않고 관리가 위기를 필요하네. 좀 조장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오히려 위기를 좀 즐기면서 오히려 총선이나 이런데 활용하지 않겠나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런 네.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북한의 도발을 어떤 정쟁의 수단으로 활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벌써 뭐 총선 전에 뭐 도발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위기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는데 네. 지금 뭐 북한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말 폭탄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은 불안해하는 것이고요. 이번에 연평도, 백령도 지역에서 북한이 포사격한 것도 네. 결국은 9.19 군사합의가 됐을 때는 이렇게 대규모 하지 않았는데 9.19 군사합의가 실제적으로 파기 수순을 밟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9.19 군사합의 보면은 지난 11월 22일 날 그때 뭡니까 우리 정부에서 네.
군사 합의에 대해서 효력 정지를 했는데 네. 비행 금지 구역에 대한 효력 정지를 하니까 그렇죠. 북한은 그 다음 날 9.19 군사 합의 실질적으로 파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지금 서해안에서 평화가 일상화됐었는데 이제 이렇게 불안해지고. 긴장이 불안해지는 거고요. 공중에서도 앞으로 무인기 침투라든가 이런 것들이 일상화될 확률이 많고, 그러니까 실제 우리 군에서도 또 어떻게 했나요? 이제는 완충구역은 없다 하고 실질적으로 9.19 군사합의 파기를 선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국방에서도 질의한 것이 조태용 안보실장도 그렇고 그 신원식 장관도 자유인일 때 실제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문재인 정부 때 9.19 군사합의 파기해야 된다고 주자장창 주장했어요. 네. 9.19 군사 합의가 군을 약화시킨다 하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조력 정지로 시작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파기 수순까지 간 것이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 어떤 문제가 되나요? 긴장이 계속 고조되고 하니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과 접촉경 지역 주민의 몫이 되는 것이고 네. 이런 것은 또 경제에도 영향이 갑니다. 항상 제가 말씀하시는 것 드리는 내용이지만은 우리나라의 안보와 경제 메커니즘은 안보가 조금 무너지는 기미만 보이면은 경제가 먼저 무너져요. 왜냐하면 안보가 좀 무너지는 기미가 보여서 긴장이 고조되고 뭐 교전이 일어난다든가 네. 이러면은 대한민국이 외부에서 보기에 대단히 한반도 그렇죠. 불안해 보이잖아요. 네, 네. 그럼 제일 먼저 움직이는 것이 대한민국에 투자한 투자 자본금 외국 자본들이고 자본가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먼저 불안하니까요. 빠져나가니까 경제가 어려움을 더 겪게 되는 이런 것이죠. 그래서 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이런 무능하고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라고 보여지죠. 네. 9.19 군사합의도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효력 정지하는 시점이 어떻게 이렇게 전략적이지 않나, 이렇게 참 무식하게 했냐라는 생각을 많이 저는 하고 있거든요. 네. 실질적으로 그 시점이 언젠가 하면은 2030 엑스포 결정이 11월 28일인가요? 네, 그때 말이 있었죠. 28일 예. 날 결정이 나게 돼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영국 국빈 방문을 하고 이어서 프랑스에 가서 엑스포 유치 활동을 하겠다 하고 네. 국빈 방문하러 간 22일 날이에요. 그럼 실제 엑스포 결정을 한 6일 앞두고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결재를 한 거예요, 영국에서. 그럼 당연히 이것이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가 되면은 그렇죠. 북한이 파기로 네. 갈 것이고 그럼 한반도가 긴장으로 갈 건데 그러면 외국에서 봤을 때 외국 국가의 한반도가 위기로 치달리는 것이 보이는데 네. 엑스포 유치에 응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저는 영향이 갔다고 봐요. 그럴 수 그래서 있겠네요. 어떻게 이 윤석열 정부 안보 라인은 하나같이 이렇게 네. 대통령부터 무능하고 무지하고 무책임한지 이렇게 모르겠어요. 네. 그러니까 평화가 모든 네. 일의 기본이다. 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요. 평화가 경제도 경제이고 네. 평화가 그거죠. 그러니까 단어를 쓸 때 우리 군의 첫 번째 임무가 뭔가 하면은 전쟁을 억제하는 겁니다. 전쟁을 막아내는 것이 전쟁- 첫 번째 임무예요. 전쟁에서 이기는 게 아니라 예, 첫 번째 임무가 전쟁 억지입니다. 억제. 예, 억제, 네. 억제라고도 하고 억지라고도 억지, 하고 예. 하여튼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거죠.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평화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수에서는 전쟁 억제를 최고의 가치로 보는 거고 진보에서는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 근데 평화가 결국은 전쟁 억제인데 마치 평화를 얘기하면은 안보를 소홀히 하는 것 같이 보수에서는 공격을 하고 그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살얼음판 가듯이 위기 관리를 남북한 해야 되는데 위기 관리를 못하고 네. 위기를 부추기는 경향이 있는 거죠. 물론 이 위기의 첫 번째 핵심은 북한이에요. 북한의 도발은 우리가 계속 규탄하고 그럼요. 있잖아요.
북한을 탓 안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위기를 관리를 해서 평화를 일상화하게 만들 수가 있는데 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종합적인 이런 위기 관리에 대한 생각도 부족하고 그런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대단히 우려가 되는 거죠. 저희가 뭐 계속 평화에 대해서 매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병주 네. 의원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저희 시청자분들 댓글도 좀 받아보면서 진행을 할 텐데 우리 샛별님이 김병주 의원님 전쟁 날까봐 두려워서 불안합니다. 네, 그렇죠. 대통령은 무자비로 전쟁 못해서 안달이고 걱정입니다.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고 이명중 의원 저희 시청자께서는 김병주 의원님 최고입니다. 늘 감사합니다. 나라 위해서 열심히 해주세요. 이렇게도 말씀을 주셨습니다.